학교 캠퍼스를 거닐다 빛나는 책방을 발견한 어느 운수 좋은 날, 여러분께 꿈꾸는 다락방을 선물하려 합니다. 우리의 찬란한 책갈피가 가득 꽂힐 독립서점, 하루를 다독이는 책방. 어서 오세요. 여기는 DKBS의 하다방입니다. (6월의) 첫 금요일, 여름의 시작을 맞이하여 여지없이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온 하다방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평소와 어딘가 다르지 않나요? 사실 오늘 아침 새봄 책찍이가 아파서 책방문을 열지 못한다며 저에게 대신 열어달라고 급히 연락을 해왔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소울 책찍이가 책방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색다른 하다방, 두근두근거리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송을 만들고자 여름맞이 호러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 여러분을 다독일 책은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입니다. 이 책은 작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 선정작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문장이 정말 남다르지 뭐예요. 여러분께 빨리 소개하고 싶어 입이 아주 근질근질합니다. 지금 당장 책장문을 열어야겠네요.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오늘의 주인공 저주용품집 손자가 본인이 겪은 바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그럼 하다방의 10번째 책갈피, 오늘은 조금 조심스레 넘겨보겠습니다. 전등은 할아버지의 친구를 위한 것이었다. 개인적인 용도로 저주용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가업으로 만든 물건을 개인적인 저주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대대로 저주용품을 만드는 우리 집안의 불문율이다. 토끼는 단 한 번의 예외였다.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토끼는 매우 귀여웠죠. 그리고 그 토끼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아 보였어요. 저주를 위해 만들어지는 물건이라 간단히 만들어졌을 것 같지만 모든 물건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토끼 전등에도 물론 그런 사연이 있었죠. 할아버지는 전등 옆 안락의자에 앉아 몇 번이고 같은 얘기를 다시 들려주셨어요. 토끼 전등은 할아버지의 친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유구하게 전해져 내려오던 우리 집안의 불문율을 깨버린 단 한 번의 예외를 가진 물건이었죠. 할아버지 친구네 집은 술도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양조장. 그 일대에서 제일 큰 양조장이었기에 할아버지의 친구는 지역에서 존경받는 유지의 아들이었죠. 이 둘이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자연스레 이 둘은 친구가 되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그 집안 어른들도 매번 빼놓지 않고 칭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친구네 집은 시련이 와도 낙담하지 않는 법을 아는 집안이었다고 했어요. 이런 집안에서 배운 할아버지의 친구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며 추억했죠. 하지만 정부의 식량 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성공한 할아버지의 친구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인맥과 연줄에 강한 경쟁사의 농간에 놀아나 30대의 젊은 나이에 목을 맸대요. 그렇게 경쟁사에 넘어가 개발된 기술은 금고에 파묻혔고 할아버지는 저주의 토끼를 그의 손으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You shot right through my heart. I will fight for you. 나를 불러니까 맘이 아플 때에 내게만 털어 난 누굴 원하는데 시간을 돌려줄까 마음을 갖다 줄까 잊을 수 없을 땐 가져야 하잖아 나를 믿고 따라해봐 그는 내게 돌아온다 시간은 너의 편 넌 그냥 기다려라 그가 널 울릴 만큼 내가 다 울려줄게 다 이뤄지리라 가질 수 없다면 그냥 널 위해 살겠어 얼마든지 너라면 다칠 준비가 돼있어 이제부터 밟아 내가 뭘 하는지 너랑은 한몫 아깝지 않은 나 이름 만든 누구든 내가 다 데려올 거야 다 이뤄지리라 안길 수 없다면 난 받고 일어서 누구도 함부로 널 못대하게 어떠한 이유라 해도 난 내가 필요하다 널 위해 싸우는 인형이 되줄라 아픈 눈을 질끈 감고 너를 위해 달려간다 제발 나를 떠나지만 마라 네가 원하는 건 다 가져다 줄게 다 이뤄지리라 망가진다 해도 너의 손끝에서라면 온 세상의 눈물을 다 흘릴 내가 여기 있어 이제부터 밟아 내가 말하는지 너랑은 한몫 아깝지 않은 나 이름 만든 누구든 내가 다 데려올 거야 다 이뤄지리라 Should I go? Should I stay? Nobody knows. Should I go? Should I stay? Nobody knows. Yeah, 지옥의 문을 열어라. 그녀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트레인 앞에 눈물 흘려라. 불러라 저주의 노래. 네 내면을 감춘 분노들을 말해봐 내 욕심은 너 위한 재물이 돼. 네 행복에 나를 바칠게. 한 번이면 좋게 내가 대신 다해 네가 바라는 건 내 남은 시간들이 줄어든대도 저주의 핵심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그건 바로 저주하려는 상대방이 저주의 물품을 직접 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아버지는 온갖 인맥을 동원해 경쟁사 사장의 거처에 토끼전 등을 가져다가 놓았죠. 물론 경비원에 의해 반나절 후 회사 창고로 옮겨졌지만요. 그렇게 밤이 도래했고 토끼는 창고에 있는 종이를 모두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결제 서류 더미도 옛날 장부도 그렇게 토끼는 매일 아무도 오지 않는 창고에서 보이는 대로 마음껏 종이를 갉아먹었죠. 물론 회사에서는 회계 장부, 도면, 그 외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사무실로 도로 옮겼지만 여전히 주문서, 계약서, 재무제표 등 모든 서류는 밤마다 씹히고 찢겼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자 지역사회에서는 그 회사에 쥐가 있다는 사실이 일파만파로 퍼졌고 회사에서는 야유회를 열었어요. 그 야유회는 회사 마당에서 열렸고 사장, 사장의 아들 부부, 사장의 손자까지 모두 참가했습니다. 어른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심심해진 사장의 손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후 엄마에게 이리 말합니다. 토끼와 놀고 있었어. 그리고 손자는 그의 엄마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저 토끼 모양 전등을 갖고 싶다며 말이죠. 그렇게 토끼 모양 전등은 사장의 아들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는 토끼 전등의 등을 하루에 몇 번씩이나 만지곤 했죠. 그리고 토끼들은 더 이상 종이를 갉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자의 뇌를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사장의 손자는 하나둘씩 무언가를 잊어버렸고 밥에 집착하더니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에 걸쳐 그 아이의 세계는 좁아졌고 천천히 서서히 죽어가다가 어느 날 숨을 쉬지 않게 되었죠. 지나고 나면
그 즈음하여 회사의 기록은 모두 사라졌고 회사는 기울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장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때 쓰러진 건 손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토끼 전등을 쓰다듬던 사장의 아들이었죠. 그는 오른쪽 발목, 왼쪽 발목, 왼팔, 엉치뼈 그렇게 하나씩 골절되기 시작하다가 거의 온몸이 붕대로 쌓여 살아있는 미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또 열심히 그의 뇌를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사장의 아들은 진정제에 취해 토끼처럼 입을 오물거리고 코를 벌름거렸죠. 사장의 아들은 눈만 뜨면 토끼에 대해 고함을 질렀고 그 과정에서 조금만 다른 곳에 신체가 닿아도 그 부분은 골절이 됐습니다. 그러니 사장의 아들은 약에 취해 계속 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회사와 함께 3대 독자이자 회사의 유일한 후계자인 사장의 아들 또한 서서히 죽어갔죠. 할아버지는 오늘도 거기서 이야기를 멈췄고 전등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됐냐는 여전히 같은 제 물음에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다 죽었지. 사장 아들은 결국 병원에서 죽었고 사장은 아들 장례 다음 날 회사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어. 하지만 죽은 건 그들뿐만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용도로 저주용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 그걸 어긴 할아버지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어둡고 적적한 밤 불쑥 창가의 안락의자에 나타나 토끼 전등을 켜고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내뱉었죠. 내일 아침 일어나면 저는 또 이 비통의 세상에서 타인의 불행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그 중간에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는 내게 말할 수 없이 의지가 됐죠. 그리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끔찍하고 비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그 덕의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입니다. 새는 날아서 그곳을 향해 가고 바람 따라서 또 나를 스쳐가고 떠나왔어도 남은 그리움 잊은 듯 기억하는 듯 또 나를 울게 하고
복수와 저주의 서사로 가득 채웠던 오늘의 이야기 모두 어떠셨나요? 이 책의 시작에서 할아버지는 이리 말합니다.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그건 바로 그 누구라도 방심해서 지독한 저주에 걸리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었죠. 뭔가 소름 끼치지 않나요? 참고로 오늘 만나본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는 총 10편의 이야기가 한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각종 온오프라인 서점뿐만 아니라 이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학우분들은 이번 방학에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1학기 하다방의 마지막 날인데요. 금요일에 하다방과 함께한 한 학기는 모두 즐거우셨을까요? 부디 여러분의 금요일 낮이 조금은 평온한 날들이었길 바랍니다. 저희 하다방은 분명 언젠가 불쑥 책방문을 개방할 테니까요. 이번 학기의 마지막 책방문은 아쉬움은 뒤로 하고 조금은 밝은 이별의 인사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고생해주신 하나 PD님과 명산 엔지니어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럼 1학기 마지막 책방문을 닫을게요. 언젠가 꼭 책방문에 쌓일 먼지를 훌훌 털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0번째 책갈피를 복수로 꽂은 우리만의 독립서점. 지금까지 하다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최명선, 기술 서하나, 진행의 김소리였습니다.